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또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강사들이 조금씩 이제 줄면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자주 돌아오게 되는데, 항상 이제 여기에 서면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근데 이제 입을 이렇게 탁 띄는 순간, 저는 좀 괜찮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또 징크스가 있죠. 제가 강의하는 날은 사람들이 되게 적게 온다. 근데 오늘은 또 징크스를 좀 깨는 날인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최고의 기도는 네모이다. 네. 소장님의 향기 노트처럼, 제가 이제 한번 그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을 한번,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톡톡 두드리면 제 51편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진중하네요. 네. 뭐, 레코레이션이라도 하나 시작하고 해야 될까? 네, 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스킨십을 하면 안 되니까,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이거 아는 에피소드일 겁니다. 이제 한 젊은이가, 매일 퇴근을 하고, 이제 집 앞에 서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한 3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맞습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굉장히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복권 당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 이후부터 이제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으로 바뀌고 누구에 대한 신에 대한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복권 당첨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원망을 하니까 신이 하도 답답해서 세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복권을 사고 좀 기도를 해라.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고요. 근데 실제로, 기도 후에 진짜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기도대로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사는 한 남성인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살았어요.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장애를 좀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관광지에 가게 되었는데, 관광지에서 이제 슬롯머신에 이제 베팅을 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은 상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인 입장에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뭐 어떤 종교도 있지 않은데 기도를 했답니다.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 어머니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다음날 어머니께서 로또 6장을 사셨대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그렇죠. 이 기사대로, 로또가 당첨이 된 겁니다. 6장 중에 한 장이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7,600만 원 정도. 미국의 MBS에서 이제 인터뷰한, 그런, 그 기사인데요. 실제로 이제 기도 후에 됐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그 1호로부터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나눔 로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당첨이 됐는지 그 비법을 이렇게 통계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그 비법이 이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실제 로또 1등 당첨자들은 평균 14개월 이상 도전한 인내심과 끈기를 바탕으로 장기 목표를 세워서 평균 일주일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소액을 꾸준히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빠짐없이 진짜 하루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구매를 했는 공통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기도가 뭘까?
아직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기독교고,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해 놓으시고, 이제 자전거를 타시고, 혹시 저기 노곡동 아십니까? 노곡동? 제 어머니께서 지금 북부정류장 근처에 살고 계신데, 노곡동이 제 고향입니다. 거기 왜 팔달교 옆에 보면 노곡교가 있습니다. 거기 다리를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 노곡동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 옆에도 뭐가 있죠? 조야교가 있습니다. 조야동이 있죠. 그래서 그 노곡동에 보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에 지금 한 30년 넘게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네,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죠.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큰 누나, 저희 누나가 2명인데 이제 큰 누나는 200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누가 남죠? 작은 누나가 남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한 2008년 당시에는 제가 이제 28에 결혼하고 작은 누나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누나가 이제 30살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결혼을 왜 안 하노? 동생도 벌써 갖고 지금 일단 지금 다 치렀는데 이제 지금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왜 결혼을 안 하노? 이래 돼가지고 집에서 계속 선보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준 겁니다. 그래서 누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그런 부분, 선을 보러 가면, 그냥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위에서 어른이 하니까, 이 선 보는 거 소개팅 자체가 막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불과 31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즘 같으면 한 40대, 30대 후반 돼도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좀 그런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나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을 보니까 전혀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떠냐 하면 누나가 그때 큰 누나랑 같이 공부방을 했어요. 공부방을 하면 2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한 11시쯤에 출근을 해요. 이제 오전에는 자다가. 그리고 한 10시까지 하죠. 맞죠? 보통 고등학생들까지 하면. 그러면 누나가 남은 시간 동호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일찍 맞춰서 다른 어떤 모임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그 작은 교회에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누나와 누나의 어떤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무리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누나가 교회를 좀 옮기는 건 어떻겠노? 교회를 좀 이제 큰 교회를 좀 옮기는 건 어떻겠노? 이제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거기에 이제 또 교회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자기 자녀하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자기 자녀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조금 못마땅하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이제 그래서 그렇다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누나한테 매번 계속 기도를 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또 좋은 배우자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몇 세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키에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항상 그랬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그런 기도가 되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백날 기도해도 누나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래서 누나한테도 이제 제가 조금 계속해서 푸시하고 제안하고 해서 누나가 경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 한 5,000명이 된다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1,000명이 넘는다는 네, 그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죠. 북부정류장하고 경산까지는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자취할 수 있는 곳도 제가 부동산에 가서 알아봐주고, 네, 그때 월에 1,010만 원짜리 아주 좋은 곳에.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교회를 옮기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이 돼야지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질문이죠. 최고의 기도는 네모이다. 무엇일까요? 우리 김혜영 선생님. 실행력이다. 네. 비슷한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최고의 기도가 행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혹시 뭐 원하는 바, 개인적인 어떤 목표나 어떠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신께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죠.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재난,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극복하기를 온 국민,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최고의 기도는 행동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기사죠. 로또 1등 당첨자들이 평균 14개월 일상 도전을 했고, 그리고 장기 목표를 세워서 일주일에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의 소액을 꾸준히 행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또가 당첨되기를 다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마냥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씩 로또를 한번 삽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로또 그 당첨 공개하기까지 설레죠, 그죠? 내가 매일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한 석 달에 한 번, 아니 혹은 올해 들어서 처음 샀는데도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런 꾸준한 행동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기도,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저는 큰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잘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 이야기를 제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은 우리 강현 선생님께서는 행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는 거. 네, 무조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혜영 선생님은 이름 똑같으신 김혜영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행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옆에 친구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동을 잘하려면 의지가 중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좀 잘 세우면 행동하기가 좀 편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좀 막연한 계획으로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계획하시는 것이 있죠. 공통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맞습니다. 다이어트 이번에 결심하셨습니까,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진행 중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직은 포기 안 하셨다, 그죠? 네. 우리 편지현 선생님께서는 혹시 다이어트 계획하셨나요? 계획하다가 코로나 좀 실패했어요. 네, 어떠한 뭐 문제가 또 생기니까, 네, 그게 좀 무산되는 경우. 우리 배 선생님은 굳이 다이어트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혹시 계획을 하셨었습니까? 저는 성격이 계획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계획 같은 거 잘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네요. 농담이고요. 일단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막연한 계획으로, 계획이 좀 무산되는 경우가 많죠. RNVD라는, 이야기 이 공식 많이 들어보셨죠?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이 RNVD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이렇죠.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제가 이제 꿈을 꿉니다. 네, 나중에 이제 멋진 몸매를 이거 아니고, 네, 꿈을 꾸는데, 생생하게 꿈을 꾼다고만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제 이 책에는 생생하게 꿈을 꾸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걸 너무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행동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좀 잘 걸러서 듣고 또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꿈만 꾸면 된다. 이러한 또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잘된 계획 그리고 행동하지 않다 보니까 꿈만 꾸다가 무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리앤 팜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실험을 하셨냐면 A그룹은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A그룹 대학생들에게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장면을 매일매일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중간고사가 남았는데 매일매일 생생하게 상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A그룹에. B그룹 대학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떤 그룹의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았을까요? B그룹. 그렇죠. 역시 강의의 흐름을 아시네요. B그룹의 학생들이, 이 연구에만 의하면 B그룹의 학생들이 더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가브리엘레 웨팅겐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신 겁니다.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이건 이제 다이어트를 어떤 주제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A그룹에게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어라. 나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생하게 상상해라 라고 해주었고, B그룹에게는 긍정적인 상상이죠. B그룹에게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기는 힘들어. 왜? 사람이니까. 다이어트를 좀 하다가 또 갑자기 옆에 치킨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네, 하여튼 그런 어떤 난 욕구를 통제하기는 힘들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A그룹과 B그룹 중에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다이어트 성공을 했을까요? A그룹 같죠? 맞죠? 근데 이 실험에서는 B그룹이었습니다. 무려 12kg이나 평균 B그룹의 사람들이 더 많이 다이어트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계속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어떤 그 차원에서 한 실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데니얼 카너먼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결과적으로 계획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있죠. 나는 이번에 로또 당첨이 꼭 될 거야. 라고 이제 계속 생생하게 꿈만 꾸는 거죠. 근데 꿈만 꾸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연한 어떠한 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간에 어떤 시련이나 좌절,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금방 더 포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나는 음식을 통제할 수 없어. 라고 한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까. 근데 만약 나는 음식을 통제할 수 있어 이러다가 치킨이 옆에 있어서 그냥 하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니까 역시 다이어트는 안 되는구나.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획 오류가 생겨서 아까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많으시죠, 그죠?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잘 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 걸까? 여러분들 실행은 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한다. 그러나 1%의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간다 마소노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바로 역산 스케줄링, 그리고 역산 계획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계획을 세우는 데는 선생님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순행 스케줄링. 순행 스케줄링이 뭐냐면, 현재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목표 달성하는 시기를 추정하는 겁니다. 역산 스케줄링은
미래를 기준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죠. 순행 스케줄링과 역산 스케줄링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계획하신다는 다이어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이어트를 매년 계획을 하고, 그리고 매달 또 계획을 하시죠. 그리고 매일매일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다이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순행 스케줄링으로 한번 스케줄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짜봤는데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주저없이 그거는 그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서 그림과 같이 멋진 몸매를 만들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죠. 좋다.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좋은 몸매를 가져야 되겠다. 오늘부터 6시 전 죄송합니다. 6시 이후에는 안 먹고 1시간 걷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막연히.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뭐가 생각나죠?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비 오는데 오늘 삼겹살 하나, 또 소주 한 잔 하자. 그러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순행 스케줄링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산 스케줄링은 이렇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멋진 몸매를 만들어야지. 이제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7월 말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7월 말까지 내가 한 12kg 감량해야겠다. 지금 5월이니까 몇 달 남았죠? 2달이 남았습니다. 2달이 남았으면 내가 7월 말 휴가까지 12kg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달에 4kg을 빼야 됩니다. 맞죠? 아까 12kg 가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 들죠? 한 달에 4kg입니다. 이걸 한 주로 해볼까요? 한 주로 하면 몇 킬로 빼죠? 1kg만 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루 3끼 밤 공기식 일단 한번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부터 내가 오늘 점심 밤 공기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혹시 제가 이렇게 짰는 거에서 좀 오류가 있습니까? 아니요.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명확하죠. 그죠? 근데 순행 스케줄링은 뭡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겹살의 유혹, 비가 오는 날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선택이 있는 것과 그리고 막연한 것을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유혹에게 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역산 스케줄링이 더 낫다는 겁니다. 물론 역산 스케줄링 하다가도 삼겹살 먹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내가 명확하게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다는 게 이 역산 스케줄링의 장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죠. 지난주에 이제 제 강의다라고 이제 이 강연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행 스케줄링입니다. 다음 주 내가 이제 강연을 해야 된다. 순행 스케줄링이 이렇죠. 오늘부터 책 좀 읽어야 되겠다. 왜? 컨텐츠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강연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책 좀 읽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갑자기 또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어떻게 되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일부터 준비하자. 내일부터 오늘 맛있게 삼겹살 먹고 내일부터 준비를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당일치기를 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순행 스케줄링입니다. 역산 스케줄링은 뭡니까? 다음 주 지식 텔링 해야 된다. 이제 강연을 해야 된다. 이제 역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앞으로 7일이 남았는데 하루 전에 마무리를 하고 싶네. 이런 계획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전에 마무리하려면 이번 주말까지는 책 한 권을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콘텐츠가 없으니까. 그러면 3일,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이니까 다음 날부터 해서 금, 토, 일 3일 한 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3분의 1은 읽어야 되겠네. 그러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오늘 책 선정을 하자. 이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산 스케줄링으로. 제가 이제 다이어트와 이제 강연하는 것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역상 스케줄링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작게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역상 스케줄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잘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의 두 종류는 순행 스케줄링과 역산 스케줄링이 있다. 순행 스케줄링은 좀 막연한 계획이다. 역산 스케줄링은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명료화되는 그런 스케줄링이다. 그래서 역산 스케줄링이 행동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오늘 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산 스케줄링의 두 가지 장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용이합니다. 내가 오늘 3분의 1의 책을 읽어야 하니 비가 와도 오늘 비가 오는데 삼겹살이 좀 땡기는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3일 동안 책 한 권 읽어야 돼. 오늘 3분의 1을 꼭 읽어야 돼. 참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그리고 빨리 극복되기를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굉장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시죠. 그죠? 얼마 전에 4월 달에 성주군청에 이제 한 공무원이신 피재호 씨라고 있는데 43살 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성주에 좀 자주 왔다 갔다 보니까 그 기사가 이제 눈에 들어왔었는데 아이가 3명이었습니다. 막내가 이제 갓 돌이 되려고 한 아이인데 이제 비상근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아이의 돌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이런 어떠한 문제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작게는 일들을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해서 작은 행동으로 실천을 한다면 분명히 이 코로나 분명히 극복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은 목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RMVD 생생하게 꿈꾸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신께 기도드리는 그 행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최고의 기도는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작은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기도, 행동을 하셔가지고 개인 목표나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꼭 이루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